단골 식당 이모가 망나니 같은 남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계절처럼 다채로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처음엔 그저 정 많은 동네 이모의 호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밥 한 끼 챙겨주고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젊은 사람이 참 기특하다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어른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호의는 어느 순간부터 빚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정은 어느 순간부터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사연은 연애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어서기 시작할 때 그걸 정이라는 말로 포장하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가족보다 더 든든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시장 사람들의 전기 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연자님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 30을 바라보는 나이의 여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고 그 뒤로 제 20대는 정말 말 그대로 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젊은 감각을 활용해 시장에서 분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장 한가운데서 떡볶이랑 순대, 튀김이랑 김밥을 팔았죠.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젊은 애가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것도 분식을 혼자서 하지만 저는 그 걱정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성실하게 버티면 시장도 살아나고 제 브랜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육수를 내고 어묵 국물을 끓이고 튀김 반죽을 만들고 김밥 속 재료를 한 번 더 씻고 한 번 더 물기를 빼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어요. 시장 바닥은 늘 차가웠고 장사라는 건 생각보다 몸을 아주 빨리 닳게 만들더군요. 허리랑 손목이 먼저 망가지고 발바닥이 아파서 밤에는 종아리가 쥐나는 날도 많았어요. 튀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서 샤워를 2번 해도 빠지지 않는 날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받고 창업 관련 공부도 하면서 공모전에도 도전하고 작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 안에서도 점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장사가 잘 되면서 시장에 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어쩌다 유튜브 촬영이 들어오는 날에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기름에서 튀김을 건지고 김밥을 썰고 그 와중에도 손님들의 얼굴이 영상에 담기지 않게 신경 쓰고 시장 상인분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조심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장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났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만든 작은 브랜드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시장과 제 인생이 같이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더군요. 하루에 제대로 먹는 시간이 한 번도 없을 때도 많았고 시장에서 먹는 건 대부분 급하게 입에 넣는 분식이거나 음료수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숨통을 틔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 분식집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그 집은 시장에서 오래 장사한 집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늘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백반집의 사장님, 시장 사람들은 다들 이모라고 부르는 분이었는데 그 이모가 저를 참 많이 챙겨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 정도였어요. 제가 바쁜 날이면 밥 한 공기 더 떠주시고 반찬 한두 가지를 더 얹어주시고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 하며 등을 두드려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이모에게 손님이 아니라
친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창백하면 요즘 잠 못 자냐고 물었고, 제가 손목에 파스를 붙이면 너 그러다 쓰러진다고 걱정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은 있냐고 확인했고, 바쁜 날이면 가끔 가게 앞까지 와서 물이라도 마셔라 하며 챙겨줬습니다. 솔직히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시장에서는 누구나 바쁘지만 그렇게 챙겨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 어느 날부터 조금 다른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제게 말했어요. 무조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야 한다. 젊은데 왜 그렇게 인생을 너무 빡세게 사냐? 바람도 좀 쐬고 연애도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아라 라고 조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연애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바빴어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더 바빠졌고 그 바쁨이 오히려 저를 살게 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지칠 틈도 없고 지칠 틈이 없으면 외로울 틈도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모, 저 진짜 바빠요. 저 그런 거 생각 없어요. 저는 지금 장사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대답하면서요. 처음엔 이모도 웃었습니다. 제 말이 진심으로 들리시지 않았나 봐요. 소개시켜줄 애가 아주 야무지니까 너무 거절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고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 4번, 끝을 모르고 반복됐습니다. 제가 계속 거절하자 이모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말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운함이 묻어나는 말투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의 삐침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거절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이란 게 참 이상하지요. 고마운 마음이 쌓이면 그 고마움은 가끔 상대에게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 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모에게 빚진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밥도 많이 얻어먹었고 반찬도 많이 얻어먹었고 마음도 많이 얻어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정말 딱 한 번만 밥 한 번만 먹고 끝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모가 소개해주겠다는 남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는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내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설렘이 아니라 마치 시험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기분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확신이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영향이 크겠지만 저는 사람을 많이 상대합니다. 장사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니까요. 손님들의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기분이 읽히고 말투만 들어도 그날의 컨디션이 느껴지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은 지금 예민하다 같은 것들이 잡힙니다. 그 남자는 처음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했고 말이 빠르고 말이 끊기고 말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쩐지 사람을 대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평가로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를 보고 웃으면서도 그 웃음이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웃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웃음 같았습니다. 그냥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지만 사람의 말투와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해지거든요. 그 남자는 말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실수는 지속적으로 농담으로 포장됐습니다. 툭툭 던지고 반응을 보고 제가 웃지 않으면 아, 이건 농담인데 라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말투가 좀 빈정거렸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 위에 서려는 말투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빠르게 끝냈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은 정리한 채로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가게 문을 열고 재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백반집 이모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달려오더군요. 이모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초면이라 어색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 제발 몇 번만 더 만나봐라. 내가 남 주기 아까워서 너 소개해주는 거다. 라는 말을 정말 준비라도 한 것처럼 쏟아내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과했습니다. 소개팅 한 번 한 사람을 두고 이모가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지? 그게 이상했어요. 이모는 그 남자가 돈이 많다고도 했습니다. 차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등등이요. 그런 말들이 제게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바라고 소개팅을 한 게 아니었고, 애초에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삶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매달림이 계속되니 저는 또 한 번 타협했습니다. 원치도 않는 두 번째 소개팅 때문에 장사를 하루 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 끝나고 밤에 잠깐 차만 마시자 그 정도로만 시간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 그날 저는 정말 피곤했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가 옷에 잔뜩 배어 있고, 손목은 뜨겁고, 눈은 뻑뻑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애프터를 받아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저를 여자친구처럼 대했습니다. 말투가 더 친밀해지고,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웃음도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쾌했던 건 그 친밀함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손이 자꾸 경계를 넘었습니다. 말로는 농담처럼 웃어넘기면서 몸은 슬쩍슬쩍 선을 밟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딱 잘랐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그 남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모가 하도 부탁해서 나온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디서든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상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표정 속에는 분노 같은 것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기분이 너무 거지 같았습니다.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피곤했고, 자꾸 손목이나 팔에 닿던 그 불쾌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를 하나 마시고 그냥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백반집 이모에게서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부재중 통화가 10통, 20통, 문자는 더 많았습니다. 처음엔 화내는 문자였다가 다음엔 애원하는 문자였다가 또 다음엔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이모의 감정은 밤새 롤러코스터를 탔고 그 감정을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남자가 아니라 이모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체 왜 나를 그 남자랑 엮으려고, 대체 왜 거절을 못하게 만들려고 저는 불길한 기분을 안고 그 다음 날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백반집 이모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첫 손님보다 이모가 먼저였습니다. 이모는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는데도 그 피곤함이 미안함이 아니라 억울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모는 마치 제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모는 지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이 떨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휴가.
가게 앞에 공지를 붙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무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장사를 접었습니다. 저는 그냥 숨을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려는 길에 뜻밖의 사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채소집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와 늘 눈인사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말을 길게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팔을 잡는 손이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반집 이모가 남자 소개를 하려 했냐고요? 저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그날의 상황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사실 백반집 이모 아들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모는 친구 조카라고 했고 직업도 나이도 다 다르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나이가 50에 가까운데도 아직도 어머니 품 안에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이모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시장 안에서 보이는 괜찮은 여자만 있으면 갖다 붙이려 한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단지 속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난 건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누군가도 저처럼 당했을 수도 있고, 저보다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무너졌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따졌습니다. 다 알고 왔다고, 왜 나를 속였냐고, 왜 내 인생에 그런 식으로 개입하냐고, 왜 거절했는데도 계속 몰아붙이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백반집 이모는 제가 상상했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기 아들이 뭐가 못났냐고요? 제가 뭘 잘났다고 퇴짜를 놓냐고요? 저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만나기 쉽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는데 동시에 너무 허무했고 동시에 너무 모욕적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 기가 센 편입니다. 장사하면서 별별 사람 다 상대했고 저도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건 다른 종류의 폭력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잠깐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네요. 제가 잠깐 말문이 막히는 그 순간 백반집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동네 생선가게 사장님, 잡화점 사장님, 그리고 몇몇 상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은 무척 비장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늘 보던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모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 사장님들도 이미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지인에게 이모 아들 소개했다가 망신을 당했고 불쾌한 일을 겪었고 그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요.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자 백반집 이모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백반집은 싸움판이 아니라 그동안 묻혀있던 증언이 터져나오는 법정 같았습니다. 결국 이모는 더 이상 정이라는 말로 상황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백반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반집은 며칠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기 휴무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문이 돌았고
이모는 다른 시장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쁘거나 통쾌하기보다는 그저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이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을 조종하려 든다는 게요.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악 물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순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장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진 않았을까? 혼자 오해가 들어서요. 그런데 시장 사람들은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괜찮냐고 묻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제 가게 앞을 한번 보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떡볶이를 주문하면서 평소보다 돈을 조금 더 놓고 갔고 채소집 할머니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비닐봉지 하나를 툭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귤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별것 아닌 귤이요. 그런데 그 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다시 떡볶이 육수를 두고 어묵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다시 옷에 배고 손목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덜 무거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그 호의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요구하는 순간 그건 호의가 아니라는 걸요. 정이라는 말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순간 그건 전기 아니라는 걸요. 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장사할 겁니다. 시장도, 제 가게도, 제 삶도 제가 선택한 방식대로 지키면서요. 익명으로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조금 속이 시원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거절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 때문에 불편함을 참아본 적이 있다면 오늘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은 무례가 아닙니다. 거절을 무시하는 게 무례이고 거절을 죄책감으로 바꾸는 게 폭력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계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처음부터 악한 얼굴을 하고 다닐 때가 아니라 내가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남의 삶에 들어올 때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반대도요. 사람이 가장 따뜻한 순간은 거창한 위로를 할 때가 아니라 말 한마디 없이 귤 몇 개를 놓고 가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요. 엄마, 아빠,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계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남는 마음들을 대신 전해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